그리고 이게 막 엄청 컴포트하고 조용하고 그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성 오너분들이 타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반전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3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루비콘 레콘 에디션을 시승을 했었는데 와, 그때 가격이 6천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인 들어가면 5천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 너무 가성비가 좋다, 100대 한정이다 이러면서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8천만 원대가 됐더라고요. 3년 만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오른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뭔가 되게 생색내기 좋은 그런 수입차의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BMW, 벤츠 이런 차량들은 금액대별로 급이 되게 나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지프 하면 뭔가 수입차긴 한데 그런 차량들이랑 가격 비교를 안 하는 느낌? 진짜 이건 개성으로 타는 차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수입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8천만 원대 하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수입 차량이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신형이 나오면서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때 제가 리뷰를 해서 보여드릴 때는 이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분리되어 있는 이런 범퍼가 적용이 됐어요. 훨씬 더 뭔가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븐 슬롯이 더 와이드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철판에 세븐 슬롯만 딱 뚫려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그릴에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 세븐 슬롯의 디테일을 살려줬네요. 이 앞쪽에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번부터 주간주행등도 라운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휠 진짜 크네요. 안 그래도 컸었는데 1인치가 더 커졌습니다. 이 휠하우스 보세요. 제 얼굴까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휠하우스를 가지고 있네요. 진짜 오프로드를 가도 뭐 하체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솟아 있었는데 안테나가 일단 없어졌고요. 그 부분 너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차량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여기에 이렇게 밟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사이드 스텝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안 그래도 이 차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게 사이드 스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풀고 받을 때 아이템으로 따로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분의 스페어 타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커버가 있었는데 커버가 이젠 없더라고요.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요. 다우니님이 디펜더 2도어를 타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후진을 하면서 2번이나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인데 이 안쪽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용품 같은 건 이 안으로 수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 있잖아요. 이거는 루프라고 써 있고 여기 도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도어를 다 탈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뺐을 때 그 나사를 여기에다가 꽂아둘 수 있게끔 이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사가 하나 없어져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사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딱 폴딩할 때 여기 헤드레스트가 먼저 딱 접히면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봤는데 와, 진짜 공간감은 엄청 여유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성인, 남성분 두 분이서도 이 공간을 충분히 앉아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거의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살짝 경사가 있긴 하지만 머리가 위쪽으로 오니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도어라든지 위에 루프를 다 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달리다가 뭐 전복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피커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이제 도어 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또 떼버리면 그 스피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센터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운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원래 이제 가운데에 있던 그 컵홀더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폴딩하고 여기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를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올리고 2열에 한번 먼저 앉아봤습니다. 뭔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분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카시트를 설치한다 뭐 그 정도의 자녀분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도도 서 있는데 여기 좌방석의 길이도 좀 짧은 편이에요. 제 키가 160인데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뒷좌석을 위한 차량은 아니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카시트를 설치하면 이제 이런 좌방석의 길이라든지 그런 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뭐 열선이나 통풍은 없지만 이렇게 송풍구는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따로 안 되고, 그리고 창문 내리는 게 앞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쪽 공간도 이 가운데로 창문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 공간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트가 조금 위쪽으로 떠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두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도어를 이렇게 착착 닫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도어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리는 편이고, 이게 연결된 부분 보세요. 이렇게 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도어까지 다 떼고 달리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으로 왔는데요. 지금 제가 시트를 조정했어요. 전동으로 이번부터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뭐 요즘은 저는 전기차를 또 타고 다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차량들이 많은데 진짜 얘는 이렇게 엔진 사운드도 크고, 근데 그렇게 타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진짜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이 차량을 좋아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탔을 때도 진짜 이 차량은 감성으로 타는 차다라고 느꼈던 게, 아래쪽 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이 기어봉도 엄청 두툼합니다. 제 한 손에 이렇게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두툼하고, 여기는 이렇게 2륜 그리고 4륜 변경하는 게 또 스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렇게 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두기도 좋고, 키를 이렇게 딱 놔두면 완전히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오프로드 같은 데 가서는 차가 많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두는 공간까지 딱 마련을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버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열고 닫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거의 똑같고요. 하지만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번부터 터치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됩니다. 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시승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따로 핸드폰 거치대 걸고 내비 보면서 막 리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감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이런 인포테인먼트만 최신식으로 변경이 됐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3년 만에 이제 시승을 다시 하는 건데, 주행감이나 뭐 승차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생각보다 이게 오프로드 차량이고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달릴 때보다는 방지턱이라든지 그런데 큰 크랙을 넘을 때 오히려 좀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노면이나 뭐 작은 크랙들은 되게 잘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괜찮다, 방지턱이나 이런 데서 충격 흡수를 잘 해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강남에서 김포까지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2륜으로 났을 때 9.3 정도 찍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데 4륜 오토로 놓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연비가 평균 8.1이 찍혔습니다. 8.1, 8.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륜으로 났을 때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8 정도면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신호에 걸렸거든요. 근데 오토홀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냥 P로 변경했다가 또 뒤로 변경했다가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기어가 크고 두툼하고 하니까 조작하는 느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도 맞춰주고 속도도 알아서 잘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이게 차선까지는 잡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운전을 해야 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기능이라도 있으니까 장거리 주행할 때는 확실히 피로도를 좀 줄여주긴 합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를 할 때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볍고 헐거워서 오히려 공도에서 주행할 때 조금 불안하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오프로드용 차량들은 뭐 바위라든지 험로 주행을 할 때 바퀴의 움직임이 스티어링 휠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면 이 손가락이 나가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롭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오프로드 같은 데서 인스트럭터님들이랑 주행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손가락을 걸지 말고 운전을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바위 같은 데서 팍 튀었을 때 손가락이 골절이 되는 상황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행을 할 때도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흔들어도 바로바로 바퀴에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타는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이렇게 바퀴에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 막 헐거운 느낌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안정감이 생겼네요. 근데 이게 2륜으로 놨을 때랑 4륜으로 놨을 때랑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차체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차량인데 4기통이잖아요. 그래서 2륜으로 놨을 때는 살짝 뭐 차선 변경을 하거나 갑자기 서 있다가 출발을 한다거나 그런 순간에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4륜으로 놨을 때는 그래도 그런 답답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근데 또 이 차량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 가속을 내고 스피드를 즐기는 차량이 아니긴 하죠. 오히려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급경사가 나타나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4륜으로 두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량을 시속 1km에서 8km까지 제어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험로에서 급경사를 만났을 때 차량의 속도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조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알아서 이제 제어를 해주니까 나는 이 핸들만 딱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이 진짜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도 다 취소하고 진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런 날이었는데 그냥 진짜 집 앞에 잠깐 나갔거든요, 걸어서. 근데 그때 이제 지프 타시는 분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동네를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들 오늘 일부러 나왔다, 이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나왔다. 왜냐면 사실 이 지프 랭글러를 탄다고 해도 얼마나 뭐 캠핑을 많이 다니고 험로를 막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닐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때 이 차량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차량을 즐기려고 일부러 나오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엄청 컴포트하고 조용하고 그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성 오너분들이 타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반전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옐로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타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차량은 오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량의 컬러도 굉장히 튀는 그런 레몬 컬러잖아요.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뭐 다양한 차량들을 시승하는데 오히려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막 더 끼어들기를 잘 해주거나 막 양보를 해주고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량이 되게 크고 색이 튀어서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제 앞에 누가 비상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옆에 차들이 이제 다 지나가면 빠져서 나가야겠다 이러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차사에서 그냥 차가 멈춰서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빡이도 안 넣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뒤에 차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뭔가 이 차량을 타니까 많은 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시선이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프는 진짜 뭐 정숙성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막 그런 게 뛰어난 차량은 아니잖아요. 진짜 감성으로 타는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나는 오프로드가 아니지만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 차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이런 감성, 그런 것들이 되게 만족감을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진짜 감성 있는 수입 차량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패밀리카로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내분의 허락이 좀 필요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